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기출문제 강의고요. 이제 책이 두 권으로 분권되는데 기출문제. 예, 이제 뒤에 부분은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만 문제 부분만 들고 오시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통합 이론서도 들고 오셔야 되고 두 가지를. 책을 뭘 들고 오셨길래 이렇게 아침부터. 음. 아 근데 뭐 책 있어야지 책이. 와. 아 이제 멍 때리면 안 돼 이제 우리 이제 곧 5월 달도 벌써 거의 다 끝났잖아. 이제 6월 달 되고 7월 달 돼서 시간이 금방 가니까 이제 문제풀이 할 때부터는 이제 멍 때리면 안 된다. 예. 항상 다음 주에도 통합이론서랑 기출문제집 두 가지 들고 오셔야 돼요. 됐고. 자, 중개사법은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기출문제가 이제 공부에 거의 70% 80% 비중을 차지해요. 거의 나오는 데서 나오니까 중개사법은 특히 또 무한 반복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오는 게 계속 나오는 거.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또 정리하시고 또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면 암기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돼. 이해가 안 됐던 게 문제 풀면서 막 이해도 되고 그리고 또 계속 반복되니까 암기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6페이지에서 1번이고요. 재정 목적부터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이제 이게 몇 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15회 때잖아. 15회 때.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지. 20년 전 문제니까요. 이제 목적이 한 문제가 나오긴 좀 그렇고 한 지문 정도 꼽사리 낄 수는 있다. 한 지문 정도는. 중개사법 설명 틀린 거. 1번 공인중개사법 민법이 특별법. 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돼요. 그래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법이 민법, 상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그래서 특별법. 2번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기본법 같은 말이 일반법. 기본법, 일반법.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 궁금하면 공인중개사법을 봐야지. 그래서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 기본된다. 기본법 같은 말이 일반법. 뭐에 대해서인지는 헷갈리면 안 돼.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기본법.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이에요. 개인끼리 계약책이라는 거. 사법계약, 중개의뢰인, 개공 다 개인이잖아. 개인끼리 하는 사법계약이다. 4번 개공이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법률행위가 아니라. 근데 잘 보셔야 돼. 중개 계약 그러면 그건 법률행위예요. 계약은 빼박이야, 빼박. 그건 법률행위. 계약은. 근데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중개도 사실행위. 중개행위, 중개는 같은 말. 그래서 의사표시가 없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고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되고. 이게 판례여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이거였던 거죠. 중개행위는 뭐다? 사실행위다. 사실 그대로 조사 확인해서 사실 그대로 설명한다고. 사실행위. 거기에는 의사표시가 없다고. 사실행위고 중개도 사실행위. 중개계약 그러면 계약이잖아. 법률행위. 5번 개공이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 무상의 중개.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은 안 되는 거잖아. 무상의 중개. 그래도 중개사법 적용이 돼요. 무상이어도. 확인 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은 적용된다. 무상이어도 설명 성실하게 해야 되고 손해피면 돈 물어줘야 되고. 확인 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은 무상이어도 무상이 중개 그래도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 그 다음 2번 중개사법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 모두 고른 거. 자, 목적에서는 키워드 4가지만 딱 보시고 가시는 거야.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보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려는 건 중개업이잖아요. 시험 붙고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거 아니었잖아. 중개업 해야지. 평생 뭐 자랑만 하고 다닐 거야? 아니잖아. 중개업 할 거잖아. 시험부터 이제 중개업 할 거고. 그리고 국민 경제 이바지 되게 거창하게 돼 있다고. 국민 경제. 우리 그런 사람이야.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하는 사람. 일단 나 먹고 살기 바쁘지만 그래도 국민 경제 이바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하는 게 전문성 제고.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면서 들어간 목적이에요. 그럼 원래는 무슨 법이었어요? 중개법이었어. 원래는. 그러다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면서 자격증 관련 법이 생기면서 전문성이 제고되는 거죠. 변호사법, 법무사법 다 자기들 법이 있었는데 우리만 없었다고. 우리만 그냥 중개법이었어. 그러다가 공인중개사법 바뀌면서 전문성 제고된다. 이 네 가지 빼고는 아무리 좋은 말도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다. 기억? 중개업이니까 맞죠? 부동산 중개업. 니은은 맞는 거 아니야? 부동산 중개업이 적절한 지도? 이건 아니야. 좋은 표현이지만. 중개업이지만 중개업이 육성이어야 돼요. 육성. 그리고 사실 기출문제를 살짝 개정을 좀 고친 거예요. 원래는 뭐로 나왔냐면 중개 업무라고 나왔었어요. 중개 업무. 중개 업무의 적절한 규율 이렇게. 중개 업무랑 중개업도 또 다른 거다. 중개업이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출문제를 조금 살짝 바꿔서 그런 거고 원래 문제에서는 어렵지 않았어요. 중개 업무라고 나왔기 때문에 중개업이랑 중개 업무도 다른 거다. 중개업이 중개업. 그리고 디귿 개공이 육성. 우리가 막 더 잘해야 되는 거야? 좋은 표현이지만 목적은 아니다. 개공이 공신력 제고. 아니 좋은 표현이지만 목적은 아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중개업. 그리고 국민 경제 이바지 전문성 제고. 국민 경제 이바지 맞는 거고. 목적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된다.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됐고. 그 다음 이제 3번부터 용어의 정의고요.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작년에 안 나왔어. 작년에. 용어의 정의는 외우셔야 되고 세 가지를 외우는 거잖아.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공. 그 세 가지를 외우는 거다. 먼저 중개업. 다른 사람 의뢰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제 외우고 있죠. 돌리고 돌리고 했던 거. 다른 사람 보수를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중개업은 외우고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 의뢰가 있는 거고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상관이 없죠. 쌍방 의뢰 있으면 당연히 되고 매도인 쪽만 의뢰 받아도 상관없는 거고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가 요건. 중개는 보수가 요건이 아니에요. 무상이 중개 가능한데 무상이 중개업 그거는 불가능하다. 보수가 요건 중개업은. 그래서 이런 경우 보수를 안 받고 요구 약속만 했어요. 안 받고 요구 약속만. 이거는 중개업이 아닌 거죠. 받지 않았잖아. 현실적으로 받아야 중개업 되는 거지. 요구 약속 이 상태에서는 중개업이 아닌 거다. 보수를 받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 거. 어떻게 판단? 판단 기준? 객관적 판단. 판단 기준은 우린 항상 객관적 판단. 객관식 시험이라고 그랬잖아. 객관적 판단. 겉모습만 가지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했는지 판단을 해보면 이제 한 번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된다고. 중개를 한 번 했을 때 한 번이니까 여러 번 한 게 아니야. 무조건 X 그러면 안 된다고. 한 번 했어도 겉모습을 봐라. 객관적 판단. 간판을 걸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걸고 한 번 했으면 업으로 한 거죠. 중개사무소 간판이 걸려 있잖아.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가 한 번 중개한 거예요? 이거는 업으로 한 게 아니지. 어쩌다가 그냥 한 번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봐야 된다. 이게 객관적 판단.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겉모습이 중요하지. 중요한 건 이걸 외우는 거지.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그리고 공인중개사 개공 이것도 외우셔야 돼.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개공은 등록한 자.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그리고 가끔 모의고사에 이게 바꿔치기해.
개공, 등록한 자. 응. 공인중개사 등록한 자 이런 식으로 X. 공인중개사 등록한 자 X. 개공, 자격 취득한 자 X. 바꿔치기 해도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자격이고 개공이 등록인 거야. 자, 형식적인 차이점. 또 이거. 뒤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자격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 자격 취득한 자. 시험 붙으면 그냥 공인중개사. 아무것도 안 해도. 시험 붙고선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대. 공인중개사로 돌아가신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은 시험 붙었잖아. 아무것도 안 했어도. 여러분과 처지가 다르다 그랬어. 그 사람은 시험 붙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해도 공인중개사. 또 등록한 자. 등록한 공인중개사 X. 등록한 자. 토를 달지 말라고.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왜 틀려요? 부칙상 개공 때문에. 부칙상 개공은 개공이지만 자격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한 자 이렇게 한다고. 자격 취득한 자, 등록한 자. 형식적인 차이점, 실질적인 차이점은 중개업 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바로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 처벌돼요. 일반인이 중개업해도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 공인중개사가 바로 중개업해도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 처벌된다. 개공이 중개업하면 등록한 중개업 이거는 괜찮은 거. 그래서 중개업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 등록하지 않은 일반인이 하는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 처벌되는 거. 등록한 중개업, 개공이 하는 거, 괜찮은 거. 중개업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다. 무등록 중개업, 등록한 중개업.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죠. 일반인, 개공이 아닌 일반인이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OX. 일반인이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 처벌되잖아. 그 대신에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뭐 어떻게 된다? 처벌된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중개업 요건 충족이 안 되면 처벌이 안 되는 거니까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 이제 소공에서는, 소공중개보존에서는 소공 종류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출문제에서 정말 너무 많이 나왔죠. 풀다 보면 그냥 외워. 하도 많이 나와서. 특히 법인에서 잘 보셔야죠. 개인사업자, 밖에서 중개업하시는 개인사업자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소공이고 자격증 없는 사람 중개보조원이에요. 별 문제가 안 돼. 자, 법인. 그러면 대표자 공인중개사고 사장님은 그리고 이사급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법인에서만. 개인사업자 밑에는 이사급이 없어요. 법인만. 그리고 자격증 있는 이사급, 임원 이사급, 사원 이사급, 자격증이 없는 임원 이사급, 사원 이사급. 그리고 그 아래에 고용인, 직원이 있는 거죠. 자격증 있는 직원, 소공. 자격증 없는 직원, 중개보조. 핵심 키워드는 잘 보셔야 돼. 소공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격증 없는 직원이니까.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어. 별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라고요.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 소공에 포함된다. 자격증이 있는 이사급을 소공에 포함시켜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포함되니까 직책이 고용인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이 사람이 직책은 자격증 있는 이사급이에요. 이사급이야. 고용인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포함시켜 놓은 이유는 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얘도 자격증 있잖아요. 이 소공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어.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보조할 수 있고 하는 일이 똑같다. 하는 일이. 뭐가 다르다? 직책이 다르다. 직책이. 이사급, 고용인, 직책이 다르잖아. 그래서 소공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 이사급인 소공, 고용인인 소공. 소공인 건 똑같다.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뭐가 다르다? 직책이 다르다. 그리고 이 고용인, 소공 중개보존 신고하는 거예요. 고용했다고 신고하고 그만뒀다고 신고하는 건데 이사급은 교체가 되면 등기소 가서 등기부 내용을 바꿔야 돼. 법인 등기부 그 내용을.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등기부 내용을 바꿔야 되니까 고용인은 신고하면 되는 거고. 문제 풀어볼게요. 3번부터. 3번 용어 설명 틀린 거. 1번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게 키워드예요.
중개행위는 같은 말이에요. 99% 같은 말. 알선하는 거다. 알선. 최근에 교환하는 게 중개다 이렇게 나왔죠. X. 교환을 알선을 해야지. 그게 중개지. 교환하는 게 중개가 아니라. 매매하는 게 중개가 아니라. 알선하는 거다. 2번.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제가 토를 달지 말라 그랬어요. 개공은 등록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줄여서 우리가 등록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줄여서 자격. 개공 등록한 자.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퍼펙트 맞잖아. 꼬투리 잡을 게 없어. 퍼펙트 완벽하다. 퍼펙트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 퍼펙트. 4번. 법인이 사원, 임원, 이사급, 사원, 이사급, 임원, 이사급. 공인중개사인자, 소공에 포함된다고. 이사급인 소공. 소공 종류가 두 가지. 이 사람은 이사급인 소공. 그리고 고용인인 소공이 있는 거고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은 소공에 포함된다. 답은 4번이고 쉽죠 이런 건. 5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보조원의 핵심 키워드 자격증 없는 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계공에 소속되어 이 소속이 직원이란 얘기예요. 계공 밑에 직원으로 자격증 없는 직원. 그래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거.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중개 업무를 수행은 못하고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 이런 건 못하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현장 안내는 할 수 있는 거죠. 중개 보조원은 할 수 있는 일을 기억해야 돼.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보조 업무. 소공은 할 수 없는 걸 기억해야지. 소공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소공은 할 수 없는 거. 경매 관련 일은 못한다. 됐고.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이 33회 때도 문제가 되게 쉬웠어. 그래서 각 학원마다 만점자가 있어서 중개사법. 문제가 쉬워서. 그러니까 가끔 중개사법 이렇게 얻어 걸릴 때가 있어요. 요때도 2차를 포기했는데 그냥 봤더니 붙었어. 중개사법이 쉬워서. 이런 문제. 쉽잖아요. 그러니까 접수는 무조건 종합으로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2차를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시험은 다 보고 나오셔야 돼. 모르니까 혹시 어떻게 될지. 이렇게. 중개사법만 쉬우면 해볼만 하다고. 그 다음 4번. 용어 관련된 설명 틀린 거. 1번. 법인이 소공은 그 계공이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아니, 소공이니까 법인 밑에 있건 개인 밑에 있건 소공은 보조할 수 있는 거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경매 관련 일 못한다. 소공은 할 수 없는 일을 기억해라. 경매 관련 일 못한다. 2번.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가 돼요. 계약은 일단 중개할 수 있다. 계약은. 환매 계약 중개할 수 있다. 자, 환매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환매 계약이니까 중개할 수 있어요? 환매 등기가 된 토지, 환매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중개할 수 있는 거죠? 토지니까. 또 환매권 이전 중개할 수 있죠? 환매권 이전하는 것도 계약으로 하니까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매가 나오면 일단 O, 환매 계약 O, 환매 등기된 토지 O, 환매권 이전 양도 되니까 환매권도 O. 그런데 이거 환매권 행사는 안 돼. 환매권은 형성권, 일방적으로 행사한단 말이에요. 계약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환매권 행사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계약이 아니면 일단 중개가 안 되니까 형성권, 일방적으로 행사니까. 그래서 환매가 나오면 일단 O, 환매는. 환매권 행사, 이거는 X.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컨설팅의 부수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해요. 요건만 갖추면. 컨설팅의 부수에서 부업으로 해도 이 사람은 컨설팅 업자였어요. 컨설팅을 주로 하고 중개업은 부업으로 했던 거야. 중개업이죠. 그것도. 그럼 어떻게 돼?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고. 계공이 아닌데 중개업을 했잖아. 부업으로 해도 중개업인 거다.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해서 했대요. 아니, 중개업이에요. 요건만 갖추면 중개업이 되는 거다. 컨설팅의 부수에도 중개업 된다. 3번이 틀렸고 4번.
자격 취득 후 등록을 안 했어요. 개공이 아니다. 아니죠. 등록을 안 했잖아. 등록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개공이 아니다. 그럼 뭐야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라니까. 자격은 취득했잖아요. 얘는 공인중개사다. 죽을 때까지 등록을 안 했대. 그래도 얘는 공인중개사라고. 자격은 취득했으니까. 5번. 중개보조원이 개공을 대신해서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했대요.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중개보조원인데 일단 여기 좀 이상하죠.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했대. 개공을 대신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원래 안 되는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 개공이 양팔 다 부러진 거야. 팔 다 부러진 거야. 이게 누가 이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어요. 자기 팔 다 부러졌대. 스키장에서 굴러갖고 팔 다 부러졌대. 글씨를 못 쓴대. 입으로 글씨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보고 쓰라고 시킨 거죠. 중개보조원한테 자기가 글씨를 못 쓰니까 쓰라고 시키고 자기가 이제 불러주고 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해당 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공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죠. 아니, 중개보조원이 그냥 대신 써주기만 한 거잖아. 개공이 양팔 다 부러져서 글씨를 못 쓴 경우였다. 이게 누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된대. 개공 2폐하에 중개보조원이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개공이 서명 및 날인 하는 거죠. 중개보조원은 그냥 아바타야 아바타 이때는. 요거 개공이 양팔 다 부러져갖고 깁스한 거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그 다음 5번 중개업에 관한 설명 옳은 거 1번 반복 계속성이나 반복 계속성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 임해매매 계약 중개하고 보수받았어요. 자, 우연한 기회 어쩌다가 한 거 그럼 이건 중개업이 아닌 거지. 우연히 했잖아. 그 다음 2번 자, 2번 지문을 주의하셔야 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 일반인 등록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개공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했어요. 중개업이 안 되나? 된다니까. 다만 그 대신에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죠. 3년 3천. 일반인이 중개업 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 중개업 종류가 두 가지다. 일반인이 하는 것도 중개업이라고요. 무등록 중개업. 그 대신에 처벌된다고. 3년 3천. 개공이 하면 괜찮은 거고 등록한 중개업.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요 2번 지문이 시험에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틀려.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컨설팅의 부수에서 업을 했어요. 아까 나왔던 거죠. 컨설팅의 부수에서 부업으로 그래도 중개업이 된다고. 요건만 갖추면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로 업으로 요건만 갖추면 컨설팅의 부수에서도 중개업이 되고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에서도 중개업 된다. 주업으로 해도 중개업, 부업으로 해도 중개업 되는 거다. 그 다음 4번 야 요것도 두 번 나왔죠 시험에. 보수를 받고 오로지 너무 부담스러워. 오로지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토지만 야 부담 100배. 오로지 토지만 취급하겠대. 중개업이 된다고. 토지 전문 중개업.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된다. 마음이 약해지잖아. 오로지에 한번 흔들리고 요 만에서 또 와장창 무너지게 된다고. 이거는 토지만 취급하는 건 아니겠지. 된다고. 토지 전문 중개업. 상가만 하겠대. 상관없다고. 분양권만 취급하겠대요. 상관없다고. 지금은 토지만 취급하면 토지 전문 중개업 그렇게 하면 되니까. 5번 타인 의뢰 다른 사람 의뢰가 있고 보수도 받고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 업으로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예요. 저당권을 중개할 수 있는 권리다.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 업으라는 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야.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여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 알선할 수 있고 업으로 하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다. 그럼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했으니까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에서 해도 중개업이 된다고. 요건만 갖추면 주업으로 해도 중개업, 부업으로 해도 중개업.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에서도 중개업 된다.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했으니까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거 중개를 알선하는 거다. 그게 중개고 업으로 했으니까 중개업이 되고.
됐고, 얘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정답 지문이 찍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 다음 6번 용어 설명 옳은 거 1번. 자, 법정지상권. 이 법정자가 들어가면 세모. 법정 저당권. 뭔지 몰라도 세모. 유치권. 세모. 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 법정자가 생략된 거예요. 법정담보물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얘네들은 세모. 무슨 말? 뒤를 보라고. 성립. 그러면 안 돼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은 그냥 당연히 성립해.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전, 양도 그러면 계약으로 하니까 중개할 수 있는 거다. 지금 법정지상권 양도잖아요. 이전 양도하는 건 계약으로 하니까 중개할 수 있는 거다. 만약에 이거 성립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법정 저당권도 똑같다니까. 유치권도 똑같다. 그래서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건 세모, 뒤를 봐라. 그럼 질문. 만약에 그냥 법정지상권 이렇게만 나왔어. 성립인지 이전인지 말 안 해주고 법정지상권. 그러면 법정지상권. 그렇죠. 모두 정답. 모두 정답이지. 말을 안 해주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성립인지 이전인지 말을 해줘야지. 그냥 법정지상권 그러면 모두 정답. 유치권 모두 정답. 뒤를 말을 해줘야 된다고. 성립인지 이전인지 두 번이나 모두 정답 처리했다고. 그거를 말을 해줘야지. 말을 해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왜 말을 안 해줘. 말을 해줘야 알지. 그래서 요 26회 때부터는 이제 다 써주는 거야. 성립인지 이전인지 써준다. 그 전에 모두 정답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써준다. 2번 반복, 계속성, 영업성 없이 또 나왔네요. 지겹도록 나와 이거. 우연히 1회 한 거죠. 계속성, 영업성 없이 1회 어쩌다가 한 거. 이거는 억울한 게 아니다. 우연히 1회 중개한 거니까. 3번 외국법에 따라 자격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아니죠. 한국에서 시험 붙어야 돼. 이 법 한국에서 시험 붙어라.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외국에서 자격증, 미국에서 자격증 따오면 뭐 한다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렇죠. 영어 강사한다 그랬잖아. 미국에서 자격증 따오면 한국에서 중개업은 못하고 영어 강사할 수 있다고. 그게 더 낫겠는데? 그 다음 4번 소공이란 법인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보통 이렇게 이제 만만 들어가면 틀리죠. 아까 토지만 그거는 맞는 거였지만 이거는 X. 개인 밑에 소속돼도 소공이에요. 소공은 자격증 있는 직원, 법인 밑에 있건 개인 밑에 있건 상관없다고. 자격증 있는 직원 소공이다. 됐고. 예전에는 이랬어요. 예전에 중개법 시절에. 중개법 시절에는 법인 밑에 있는 자격증 있는 직원만 소공이었어. 예전에. 지금 안 그래요. 지금은 법인 밑에 있건 개인 밑에 있건 다 소공이다. 5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거 하는 거죠. 현장 안내는 길 안내니까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서무, 서류 정리하는 거, 확인 설명은 못한다. 설명하는 거는 중개 업무예요.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 이런 거는 중개 업무니까 중개보조원은 못하는 거다. 중개보조원은 할 수 있는 일 기억하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다. 확인 설명은 중개 업무 못하는 거고.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26회 때도 또 문제가 쉬웠어. 이때도 33회만큼이나 쉬웠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던진다니까 쉽게 문제를. 이때도 각 학원마다 이땐 더 쉬워서 만점자가 막 두세 명씩 있었어. 90점 맞았는데도 명함을 못 내밀어. 만점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때도 정말로 2차를 포기했는데 붙는다니까. 문제가 중개사법이 쉬우면. 그러니까 이제 2차에서 당락을 정하는 건 사실 중개사법이죠. 공법은 그냥 50점이라니까 여러분. 05.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냥 50점은 맞아. 괜찮잖아 그것도 50점이면. 중개사로 이렇게 보태면 되니까. 중개사가 쉽게 나오면은 70점, 80점 그냥 가능하니까 보태서 합격한다. 그 다음 7번 용어 설명 옳은 거.
기억. 개공이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줄여서 등록한 자. 맞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줄여서 등록. 그리고 토를 달면 안 된다. 자. 등록한 공인중개사. X. 등록한 자. 니은. 소공. 법인의 사원, 이사급, 임원, 이사급.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포함된다. 맞죠? 이사급인 소공.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 소공이 포함된다. 이사급인 소공. 엄청나게 나왔다고 시험에.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소공이다. 공인중개사인데 개공에게 고용됐대요. 직원이네. 자격증 있는 직원. 보조 업무를 하고 있대요. 소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잖아. 중개 업무를 수행해도 소공이고 보조해도 소공. 보조만 해도 소공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소공은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보조하고 있는 사람 소공이다. 이건 약간 좀 어렵죠. 리을. 또 나왔어. 우연한 기회, 단 1회, 억울한 게 아니다. 어쩌다가 한 거는. 그래서 중개업도 아닌 거고.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 8번도 용어 설명 옳은 거. 1번. 공인중개사인은 또 나왔네. 외국법에 따라 자격 취득한 자 포함이 안 된다고. 한국에서 시험 붙으라고. 이 법 한국에서.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보수 유무 관계없이. 그러니까 무상도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무상이 중개업은 불가능하다. 유상.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가 요건. 중개는 보수가 요건이 아니다. 무상이 중개 가능하다. 무상이 중개업 불가능하다. 무상이 중개업, 무상이 중개업 이런 소리 하고 다니면 입을 찢어버리라고. 허언증이야. 헛소리 하고 다니는 거야. 무상이 중개업은 불가능하다. 3번. 또 나왔어. 나오는 것만 무한반복. 법인의 사원, 이사급인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공이 아니다가 아니라 소공이라고. 이사급인 소공. 자격증 있는 이사급, 소공에 포함된다. 이사급인 소공. 무슨 일일까? 4번. 중개보조원,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뭐가 틀렸어요? 중개보조원,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 없는 직원이라니까.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렇게 해야지. 공인중개사로서 벌써 틀린 거잖아. 아닌 자, 자격증 없는 직원. 핵심 키워드는 기억해야지. 소공은 자격증 있는 직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직원. 2번 나왔죠, 이것도.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렇게 된다.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안 보인대. 제가 여쭤보면 안 보인대. 이거 잘 안 보인대. 그러니까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물론 늘상 여러분이 되는 핑계이긴 해. 잘 안 보인대. 글씨가 그렇게 큰데도 안 보인대. 그래서 제가 뭐랬어. 루테인을 복용하시라니까. 루테인을. 눈에 좋은 거 있다고. 루테인. 친구 의사가 루테인 한 트럭 먹어야 눈이 좋아진대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드셔야 돼. 한 트럭을 먹어야 돼. 한 트럭을. 5번. 개공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중개행위 어떻게 판단? 판단 기준. 객관적 판단. 중개행위는 객관적 판단해라. 항상 판단 기준은 객관적 판단이다.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판단 기준은 중개를 업으로 객관적 판단, 중개 행위도 객관적 판단, 매매를 업으로 객관적 판단, 업무상 행위 객관적 판단. 판단 기준 물어보면 객관적 판단. 왜 그렇다고? 객관식 시험이라고 우리. 객관식 시험인데 주관적 판단은 이상하잖아.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적 판단. 깨깨? 거기까지 하지 말아야 돼. 제가 좀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면 좀 말리라고. 이제 그만 이렇게 말리라고. 개개까지 할 필요 없었잖아. 그 다음 이제 자 9번. 다음 페이지 9번인데 이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만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까지 쉬웠어. 근데 9번은 좀 어렵고 왜 어렵냐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론서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문제를 풀 때 이제 뭐뭐라 함은 지문에 이렇게 써 있으면 뭐뭐라 함은 이거는 법조문 표현 그대로 나와 봐줘요.
법조문 표현 그대로.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쉬운 게 아니지. 뭐뭐라 하면 이건. 그래서 자주 나오지 않는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 정도로. 지금 이거 언제 나왔던 문제예요? 29회 때 나왔네요. 그 전에 이제 뭐 10몇 회 때 나왔겠지. 자주 나오지 않는다. 뭐뭐라 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중개업이라 하면 개공이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이거 중개업이잖아요. 등록한 중개업이잖아. 일반인이 해도 중개업, 개공이 해도 중개업이라고. 근데 이건 틀렸다고. 왜? 법조문 표현에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법조문 표현은 개공 이런 말이 없어. 법조문 표현에는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이렇게만. 개공 이게 불필요한 표현. 틀린 거다. 뭐뭐라 하면 이거는 법조문 표현 그대로. 밑에 보세요. 중개라 하면 2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알선하는 거. 중개니까 알선하는 거 맞잖아. 중개는 알선하는 거. 근데 이것도 X예요. 왜? 법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 법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알선하는 거다. 이렇게 돼.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이런 말도 들어가 있다고. 그게 빠져 있으니까 또 틀린 거야. 그러니까 뭐뭐라 하면 이건 어떻게? 법조문 표현 그대로 나와야 맞는 거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9번 문제. 용어 정의 틀린 거. 보세요. 1번 지문부터 뭐뭐라 하면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법조문 표현 그대로 나와야 맞는 거다. 개공이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이것도 맞아 보여. 자격증 갖고선 중개업 하는 거 중개업. 개공이잖아. 근데 법조문은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 법조문은 개공 등록한 자. 뭐뭐라 하면 이거는 법조문 표현 그대로. 개공은 등록한 자.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맞네. 퍼펙트. 퍼펙트 없어 보인다 그랬어. 퍼펙트. 3번 소공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법인이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제외가 아니라 포함. 자격증 있는 이사급 소공에 포함되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소공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맞고. 또 주의사항은 가로 내용. 항상 가로가 있으면 그 가로 내용을 잘 보셔야 돼. 사원 임원 공인중개사인자 포함이다. 제외 그러면 틀리는 거고 포함. 4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퍼펙트. 꼬투리 잡을 게 없다. 자격 취득한 자. 5번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알선하는 거. 그죠? 매매 교환 임대차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알선하는 거. 맞죠? 교환하는 게 중개다. 그러면 X. 알선하는 거라고 했어요. 알선. 최근에 교환하는 게 중개다. X. 매매하는 게 중개다. X. 임대차 하는 게 중개다. X. 알선하는 거다. 됐고. 답은 1번이었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뭐뭐라 함은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그 다음 10번 공인중개사 법령 설명 틀린 거. 1번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 있는 직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소공이죠. 소공은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뭐를 못한다? 경매 관련 일은 못한다. 2번 또 나왔네. 이제 또 나오면 이제 찢어버리자. 이거는 외웠어. 법인이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공이라고. 이사급인 소공이라고. 이사급인 소공. 무한 반복되잖아.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온다고.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 3년 3천. 그죠? 근데 그거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은 공동정범 공범 같은 말이에요. 공동정범이 공범 처벌 안 된다고. 무등록 중개업 한 사람만 3년 3천 처벌된다. 알면서 중개 의뢰했어도 공동정범 공범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되는 거다. 왜 그러냐면 왜 공범으로 처벌 안 되냐면요. 중개사법이 적용이 안 돼. 일반인 제3자는 중개사법이 적용이 안 된다. 자, 중개 의뢰인 일반인 제3자 적용되는 건 제휴의밖에 없어.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그 제휴해. 그거는 중개 의뢰인 적용되죠. 근데 중개 의뢰인, 무등록 중개업 이런 거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범으로 처벌이 안 되죠. 제휴해. 그것만 중개 의뢰인이 적용되는 거다. 다른 거는 중개 의뢰인 적용 안 된다. 그래서 공범으로 처벌도 안 되는 거고. 답은 3번이었고요. 4번. 계공은 다른 계공 중개 보조원 또 법인의 사원 임원 이사급 될 수 없다. 맞죠? 이중 소속이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 여기서 계공, 다른 데 중개 보조원 두 군데 걸쳐 있잖아. 다른 데 이사급 두 군데 걸쳐 있잖아. 계공이 다시 등록을 하면 이중 등록이에요. 등록. 그거 빼고는 다 이중 소속이에요. 계공이 다른 데 취업하는 거 이중 소속. 아니면 중개 보조원이 다른 데 취업하는 거 이중 소속. 등록만 이중 등록. 나머지는 다 이중 소속. 안 되는 거다. 양다리 걸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그 다음 5번. 지역권 중개할 수 있는 건가요? 중개할 수 있죠. 지역권도. 지역권 설정, 취득. 중개할 수 있는 거다. 지역권은 중개 대상이 되는 거니까 중개할 수 있는 거다. 지역권은 뭘 주의해야 돼? 일부도 되는데, 일부도 지역권일 때 승역지가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요역지가 일부가 되는 거야? 승역지가.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 해야 된다. 거기까지 됐고, 뭐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들은 그냥 쉬워. 중개대상물도 쉬워요. 옆에 11번부터도. 11번 임목에 관한 법률이고, 임목에 관한 법률이 두 번 나왔었어. 요 전에도 한 번 나왔고 요때 나오고 두 번. 이것만 물어보는 거야. 임목에서. 자, 나오면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정답이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 임목이 독립성 아니면 임목에 설정한 저당권 효력. 둘 중 한 가지가 정답이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돼. 먼저 임목의 독립성은, 임목은 나무들을 등기한 거죠.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된다 그랬어요. 나무들 등기한 거. 그러면 이제 건물이랑 똑같아. 건물 등기부 따로 있잖아요.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다. 그래서 독립성이 있는 거야. 토지를 팔아요. 그러면 토지만 판 거예요. 우리가 토지를 팔면 건물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가요? 아니잖아. 따로 파는 거지. 임목도 따로 팔 것. 토지를 팔면 그냥 토지만 판 거다. 임목은 안 따라와요. 그게 독립성. 그리고 임목은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임목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 되는 거죠. 임목만 저당권 설정도 되는 거고, 임목만 따로 팔겠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임목은 건물이랑 그냥 똑같다 생각하면 돼.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임목의 독립성. 그리고 이제 임목에 설정한 저당권 효력. 임목을 만든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하려고. 등기부가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이 된다.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은 저당권은 안 되잖아. 소유권, 사고 파는 건 되는데. 근데 임목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저당권도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들을 벌목을 해버려. 들어 누웠어 지금. 벌목했어. 그럼 벌목된 이 나무들의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요. 안 미치면 저당권자, 사람이 미친다니까. 그래서 미쳐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저당권자, 은행에서 나무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담보물이 나무라고. 근데 벌목을 했다고 안 미친대. 그럼 담보물이 없어진 거야. 그럼 돈을 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미쳐야 된다니까. 더 설명하다간 제가 미치겠다. 이게 미쳐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결론, 어디에 저당권 설정했나 잘 봐라. 지금 임목, 나무에다가 설정했으니까 벌목을 해도 계속 미치는 거다. 얘는 임목에 설정한 저당권 효력. 임목이 독립성 아니면 임목에 설정한 저당권 효력. 둘 중에 한 가지가 정답일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 자, 11번 임목에 관한 법률. 틀린 거 1번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 지상권자도 임목을 만들 수 있어요. 지상권이 소유권과 가장 유사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자도 임목을 만들 수 있어. 그럼 이제 토지를 팔았대요. 아니면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팔았어. 효력이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고. 임목이 독립성. 토지만 판 거라고. 지상권만 판 거라고. 임목은 안 따라간다. 임목은 따로 팔아야지. 이거는 임목이 독립성.
2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 임목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한 거야. 임목에다가. 그 다음에 벌목을 해버리면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미친다고요. 이거는. 안 미치면 저당권자 사람이 미치니까. 임목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잖아. 그러면 벌목을 해도 계속 미친다.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벌목된 나무들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효력이 미치니까. 답은 2번이고 3번 임목 그리고 토지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 생기죠. 건물이랑 똑같다니까. 건물이랑.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 법정 지상권. 토지 소유자가 임목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하러 본다. 똑같은 거잖아. 임목은 건물과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가끔 치사하게 모의고사에 이 토지랑 임목을 바꿔. 그러니까 임목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으로 본다. X. 토지 소유자가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 지상권. 그 다음 4번 임목 등기한 거니까 부동산 등기법 준용되죠? 등기한 거니까 등기. 5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임목, 지상권자가 임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임목이 저당권 목적이 됐어. 그러니까 임목을 만든 이유가 저당권 설정하려고. 근데 그 지상권자가 저당권자 승낙 없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맞는 말이야. 이거예요. 지상권자도 임목을 만들 수 있고 지상권에 근거해서 임목을 만들었다고. 이 임목이 지상권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포기해. 그럼 임목은 어떻게 돼? 붕 뜨잖아. 지상권에 기초를 해서 이렇게 임목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하고 지상권을 포기해버리면 붕 뜨잖아,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지상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다. 지상권의 기초에서 임목을 만든 거니까. 그리고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지상권을 포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 지상권이 붕 뜨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냥 뭐 모르셔도 돼. 왜? 아까 제가 나오면 둘 중에 한 가지가 정답이라고 했잖아. 임목이 독립성 아니면 임목이 설정한 저당권 효력. 둘 중에 한 가지가. 그 다음 12번 정신 나간 문제죠. 응? 정신 나간 문제. 왜 정신 나갔어? 박스 안에 이렇게 잔뜩 해놓은 건 어디 있어 이게. 도라이지. 거기다 적어놔. 도라이가 냈다. 도라이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다음에 한 사람이 이제 이의제기를 했죠. 이거는 안 된다고. 왜냐면 오지선다인데 박스 안에 최대 많아야 5개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잔뜩 넣어놓으면 이건 오지선다가 아니니까 문제가 잘못된 거다. 이게 맞잖아 그게. 그래서 받아줬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박스 안에 많아야 5개. 최근에는 3개, 4개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큰일 한 거지 아주. 이의제기해서 받아줬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5개가 뭐야 뭐 6개, 7개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박스 형태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박스 안에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의제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시험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의제기한 거지. 야,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는 거 모두 몇 개인가? 야, 기업, 광업재단 되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의지의 부동산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의지의 부동산이 모두 다 중개대상물이다. 그러면 X.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기 안 되니까. 의지의 부동산 중에서는 3가지예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니은 미채굴의 광물은 국유, 국가 거니까 안 되는 거죠. 내 땅에 석탄, 구리가 있어도 내게 아니라 국가 거다. 안 된다. 지상권 되는 거예요. 얘는 세무 아니야. 그냥 되는 거야. 법정 지상권이랑 다른 거예요. 법정 지상권 그러면 그거는 세무죠. 그리고 법정 지상권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되잖아. 그거는. 근데 지상권은 그냥 O. 소유권 O.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그냥 O. 사고 파는 거, 빌리는 거 중개할 거니까 O. 무주의 부동산 이것도 X. 국유. 사실 한자를 써줘야 돼. 주인 없다고. 무주. 전라북도 무주라고 우겨볼만 하잖아. 한자 써줘야 된다.
저는 왜 안 쓴 거야? 한자를 잘 모르겠어. 그다음 선박은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분묘기지권 아예 귀신 나온다고 안 된다. 분묘나 분묘기지권 안 된다. 거래가 안 돼. 그냥 귀신 나온다. 가압류된 공장 되는 거죠. 공장 건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압류가 돼서도 내 거잖아. 가압류는 두 번 나왔어. 가압류된 부동산 나온 적 있었고, 가압류 공장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가처분도 한 번 나왔어요.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 된다고. 그것도 내 거니까. 가압류 가처분 중요한 게 아니다. 내 거. 사유 낼게요. 그다음 상속된 토지 낚이면 안 되죠? 토지니까 내 거니까 되는 거죠. 상속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된다니까. 그다음 특허권은 안 돼요. 이거 변리사가 취급하는 거. 변리사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변리사가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무체재산권 이렇게 부르죠? 안 되는 거다. 질권은 A 쉽다. A 지지 안 된다. 질권, 점유권 A 지지. 중개하려고 하면 에휴 지지 안 된다. 질권, 점유권. 토지 일부 임대차에 빌리는 거니까 되는 거죠. 빌리는 거니까. 일부랑 빌리는 거는 된다. 빌리는 거는. 근데 뭐가 안 된다? 소유권, 저당권. 일부랑 소유권, 저당권은 안 된다고. 그렇게 등기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니까. 소유권, 저당권은 분필을 해서 따로 한 개 필지로 만들어야 돼요. 분필을 해서. 근데 이제 일부인 채로 분필을 안 한 그 일부인 채로 빌리는 거는 된다. 빌리는 거는. 임대차는 빌리는 거니까 된다. 다만 뭘 주의하시라고요? 지역권. 지역권 일부가 되는데 뭐가? 승역지. 승역지가.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에 되는 거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됐고. 그냥 어렵지 않은데 그냥 짜증나는 문제죠. 짜증나는 문제. 그 다음 9페이지에서 13번 좀 쉬었다 해야겠네요. 그죠? 쉬었다가 13번부터 풀겠습니다. 좀 쉴게요.